2시에 김경수 재판이 있었는데 항소심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좀 적게 오는 편이에요. 그 1심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저도 한 6시 때 뭐 7시 되는 가서 줄을 섰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는 좀 적게 오는 편이고 더구나 어제는 제가 한 9시 40분쯤 갔는데 제가 5번째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 김경수 지지자들이긴 하지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봉화마을 갔다고. 그래서 어제는 좀 편하게 왔다는 이제 눈도장은 찍고 10시에 세월호 보고 시간 관련으로 이제 재판에 갔다가 점심 먹고 그렇게 와서 이제 김경수 재판에 들어갔는데 뭐 줄 서 있을 때 보니까 뭐 1시쯤 되니까 밖에서 이제 또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더니 애국가를 부르니까 옆에 있는 남자 인간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 인간들은 왜 애국가를 부르는지 모르겠다는 둥 이명박 대통령 욕을 엄청 하면서 뭐 지지자들 하나도 없다는 둥 뭐 하여튼 뭐 자기가 본 중에 뭐 어떤 가장 어떻다는 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박 대통령 이름은 나오진 않았었어요. 하여튼 제가 옆에 서서 열심히 엿듣죠. 뭐 그게 별로 소용은 없긴 하지만 사실 어제 제가 줄 서 있으면서도 그 김경수 지지자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물어보지 못했었어요. 노무현 가족들이 640만 불 받은 것에 대해서 조사되지 않고 저렇게 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목구멍까지 올렸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애국가를 왜 부르는지도 못한다는 애국가를 왜 부르는지도 이해를 못한다는 그 인간한테 그럼 뭐 임을 위한 행정을 부려라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은 꿀떡하지 올랐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어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또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경수 재판에 들어갔는데 신계륜하고 김기식이가 들어왔었어요. 신계륜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그날 오후 내내 1시간 넘게 계속 졸았었어요. 사람도 많고 덥기도 하고 뭐 창피한데 하여튼 계속 졸았었어요. 어제는 증인이 그 소욕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박선면이가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변호사님 물어본 거는 2016년 9월 28일 김경수가 산채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경인선 설립 취지를 설명을 했었고 또 조직도 물론 이런 거 회사 소개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그 소개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날 이제 드루킹이 뭐 산채에 대한 건물 소개라든가 이런 거 거기서 하고 활동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하니까 김경수가 그날 수고가 많으셨겠네요라는 말도 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이제 말 중에서 변호사들이 물었었죠. 달 대표는 문재인을 말하는 거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달이라고 하는 거 다 문재인 나타내는 거죠. 뭐 달빛 기사단 이거는 뭐 문재인 웨이스라는 기사단들이겠죠. 김동훈이가 그 주술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김경수가 2016년 9월 28일에 첫 방문했을 때 김경수한테 자미투스도 소개를 하고 아마 김경수에 대한 명식풀이도 했는데 문재인에 대한 거는 이날 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걸 물어보니까 판사가 그런 건 1심에서 다 나온 거다. 그런 건 물어보지 말라고 이렇게 제지를 좀 했었어요. 태평양 변호사가 보면은 뭔가 좀 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좀 재판 자체가 좀 뭐 별로 싸울 게 없어서 그러는 건지 뭐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어설프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열심히 질문을 하는 거지만 1심에서 다 나온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 내용을 모르고 다시 자기가 알고 싶어서 정인 세워놓고 뭐 하는 건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도 판사가 제지를 한 두세 번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 11월 9일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7시 언저리에 도착한 것 같다. 그리고 차 한잔하고 브리핑실로 갔다. 그리고 김경수가 식사는 같이 하지 않았다. 근데 닭갈비도 같이 하지 않았다. 근데 변호사가 그날 17시 50분에 닭갈비를 식당에서 20분 주문한 영수증이 있다. 포장해서 산채로 가져왔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거기 이제 오는 사람들이 그날 이제 산채에 오기로 한 사람들이 오는 대로 식사를 하면 되고 원래 오는 시간 6시 30분인데 뭐 다 똑같이 한꺼번에 오진 않으니까 오는 대로 식사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또 판사가 여기에 대한 거를 또 추측성 질문을 삼가라고
이렇게 또 제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계속 질문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계속 질문해도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요. 계속 뭐 같은 질문 하지 말아라, 뭐 추측성 질문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제가 보기엔 뭐 달라진 거 없이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신문해 나갔었어요. 그리고 김동원이 피고인 김경숙이 네이버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기사가 올라가고 댓글 다는지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의 명식 가져온 것은 받아놓고 풀진 않았다. 뭐 생년월일 정도 받고 풀진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최순실에 대한 얘기를 했었나. 근데 저는 뭐 변호사가 이걸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11월 9일인데 대통령이 물론 뭐 그 당시에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최순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승면 씨가 뭐 영생교나 신천지가 어떤 관계가 있나, 최순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변호사가 여전히 또 최순실 케이트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다.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선민이가 온라인 정보 보고서 문건은 자기가 초고를 만들어서 김동원한테 주면 김동원이가 최종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어제 PT에서 보여준 거는 김동원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뭐 이제 이게 아니다 저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선민이가 변호사가 보여준 거 외로 개인 텔레그램 방들이 있었다. 그런 방 수시로 만들어 갖고 즉각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서로 올려주고 공유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고, 그러니까 11월 9일날 김경사가 왔을 때 온라인 보고서를 만든 거는 둘리한테 우경민한테서 받아서 만들었었고, 송민수는 해고르기 10월 중순이니까 당신은 썸블 활동할 때여서 킹크랩에 대해서는 모른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이제 해고록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개발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었죠. 어제 그 박선미는 자기는 전략팀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고, 11월 9일 날 새벽 2시에 초안 만들 때 둘리 우경민한테서 킹크랩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10월 중순이 아니다. 둘리, 우경민, 솔본, 양성현 나 셋이서 산채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솔본, 우경민이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뭐 그간에 나온 증언들을 보면 피고인이 혜택을 받으니 피고인의 허락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서민이 우리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댓글 작업은 샘플 활동과 다르다. 두리킹이 왜 시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킹크랩은 시혜를 입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은 2016년 12월 아마 날짜를 말했는데 제가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요 킹크랩을 이용해서 한 건데 아이디를 3,500개 아이디를 이용해서 한 거였었죠. 그러면서 이 아이디는 주로 솔빈, 우경민이 아이디를 입수를 했다. 1인당 보통 우리가 포털에 들어가면 3개 정도 아이디를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지메일은 제가 2개까지는 해보고 제가 필요성이 없어서 하진 않은데 보통 이제 포털에서 3개 정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3개 만들어서 그 박선민이나 솔본한테 회원들이 보내준다고 선불할 때 이렇게 이용을 했었다고. 그래서 보통 회원들이 바쁘고 애들 봐야 되고 할머니를 뭐 돌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댓글 작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샘플 활동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회원들한테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체 톡방에 올려놓으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가 다 소진되면 이런 아이디를 이용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샘플 하는데 아이디가 필요하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변호사는 킹크랩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뭐 저기 신문에도 제가 보면은 공감,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데 거기에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댓글 다는 데는 물론 이름이 나오지만 그러면서 이 변호사들은 여전히 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왜 비공감을 했나 이제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누가 한 것인지 요거는 확인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청와대의 청원인이 이런 걸 하면서 뭐 그 좌파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올라가죠. 사실 저는 별로 제 스스로도 아이들 여러 개 만들어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뭐 댓글 단다든가 할 때 저도 아이들을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하기 때문에 뭐 청와대 청원 올라가는 숫자 이런 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여기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법정에서 변호사 판사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물론 뭐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아이디를 지난번에 그 참문호도 아이디를 자기 거를 만들어 갖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어떻게 주느냐 그거 쓰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큰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네이버나 포털이 이런 거 갖고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산채에서 일하면서 자기는 회원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3,500개를 모아서 했다는데 별로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빨리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한 거죠. 여러 아이디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졸다가 뭐 정신을 차리고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도저히 안 돼갖고 같이 또 재판을 보던 분은 나가시고 그 세월호 그 피고인 신문하는 거 본다고 나가셨고 저도 굉장히 뭐 덥기도 하고 불편한 상태로 돼 있다가 옆에 있는 신기훈도 나가버리고 그래서 좀 한 4시 반이 돼서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기사에 보면 달빛 기사단 대화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하는 건 제가 듣지 못했는데 충분히 얘네들이 얼마든지 그런 뭐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프로그램 대화방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 올려갖고 자기네들이 충분히 회원들이 했었죠. 회원들이 뭐 같은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각자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올려서 같은 작업을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런 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궁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재판은 보면은 뭐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데 변호사들은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김동원을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얘기가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다고 얘네들이 그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안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막 항소심을 하고 증인을 불러놓고 신문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신뢰가 안, 저는 안 들어요. 차문호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근데 재판장에서 보면 차문호가 열심히 그 김민기라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여자 우리가 굉장히 지난번에 굉장히 그 화제거리가 됐던 이 여자하고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해요. 뭐 조금만 좀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자기가 결정을 못하면 김민기하고 상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뭐 그 두 번째 배석 판사하고는 얘기하는 걸 거의 보지 못했었어요. 항상 김민기하고 상의를 해서 하더라고요.